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4% 정도 올리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 근데 뭐 현금화보다도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태조 이방원이 될 기업들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런 주도주들이 뭐가 될지,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뭐가 될지, 그 제2의 배터리가 될 그런 부품주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원래 우리가 그 기준, 그러니까 중립금리라고 그럴까요? 그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 보통 한 3.5, 3.75까지 나왔었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증권가 미국의 네. 그 애널리스트들 얘기로는 뭐 4%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냐? 또 5%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꾸 높아지는 거죠. 시장의 그 불안감이. 예. 그러니까 원래 중립금리는 2.5거든요. 2.5%인데 연준의장은 이제 물가가 2% 갈 때까지는 계속 금리 올리겠다라고 시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4%까지는 올릴 확률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기대는, 그러니까 예상은 뭐냐면 올해 연말이 3.5예요. 3.5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한두 번 정도 더 올려서 4% 정도까지 맞춰놓고 하반기에 이제 상황을 봐야 돼요. 물가 꺾이면 금리 인하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꺾이면 뭐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의 대체적인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4% 정도 올리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 근데 일부 연준 위원들이 뭐 4.5, 5.0 얘기는 하는데 일단 시장이 예상하는 건 4%까지는 올린다.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근데 다 연준 의장의 발언도 핵심 뭐냐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데이터 보고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꺾이느냐. 네,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그 7월에 나왔던 데이터가 물론 꺾인 건 좋은데 그거 한 번 가지고는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다. 아직은. 그러니까 기대 심리를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더 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확실히 좀 누르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력히 나왔는데 한 달 데이터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2달, 석 달 이런 데이터들이 점점 나오면 나올수록 물가 하향 안정화가 보이면 연준의장 입장에서도 이게 경기가 이렇게 꺾이는데 나홀로 그냥 금리 인상을 계속 막 독불장군처럼 막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변수는 이제 다시 물가로 또 돌아왔어요. 물가로 돌아왔는데 이 물가가 안정화되는지 보시고, 뭐 하반기에 연말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화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10월하고 11월에요. 물가 상승률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9월까지는 미국도 물가가 잔잔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튀었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는 거예요. 상승률을. 네. 작년 10월부터 급등했다는 건 상년 10월의 기저가 되게 높아요. 그럼 올해도 그만큼의 물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점점 상승률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물론 또 10월 돼봐야 되겠지만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어쨌든 물가를 보면서 계속 또 하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물가 데이터 계속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러저러한 그 불안 요인들로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공포,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긴축과, 더군다나 9월서부터는 금리 인상만이 아니라 긴축까지도 2배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더 사실은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그 유동성 흡수를 하는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냐 걱정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들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그냥 주식을 던져야 될 것이냐, 이게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결국엔 주식시장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데 이런 약세장에서도 뭐 흔히 말하는 태조 이방원은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도 올라요. 오늘도 오르고 있고, 그 태조 이방원의 대표주자들은 뭐 2배 이상 급등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약세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작년부터 주식을 뭐 다 정리를 하고, 물론 뭐 작년에 고점에 정리하시면 좋았겠지만 그냥 현금화 하신 분들이라면은 계속 뭐 그냥 현금만 갖고 있어도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주식시장은 아무리 약세장에서도요 기업들이 나와요. 이렇게 스타 기업들이 또 나오게 되고 그 시대를 이끄는 주도주들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과 이렇게 멀리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 아무리 뭐 급락장이 오더라도 일정 부분의 주식 비중은 유지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이거죠. 그 그때그때마다 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기업을 좀 갖고 있고 어떤 기업을 선택할 거냐에 좀 문제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보유를 해도 지금 회복되거나 내년에 좋아질 기업을 갖고 있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뭐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거 영향받고 경쟁력이 취약하고 이런 기업들이 몰려 있으면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현금화보다도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그 장 시작하고 이제 또 뭐 전쟁도 나고 더 그렇지만 올해는 저도 이제 하나의 컨셉으로 봤던 게 좀 투자의 시대 아니냐. 그러니까 투자의 시대라는 게 뭐 주식 투자하라는 시대가 아니라 설비 투자의 시대가 아니냐. 흔히 캐펙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전쟁 나서 유가 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경기를 어떻게든 뭔가 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소비를 증가시키던가 아니면은 정부가 지출을 하던가 기업들이 투자하던가.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소비가 주니까 정부가 돈을 지출을 하잖아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 감축. 그렇죠. 예, 유럽도 뭐 리파워 EU 같은 정책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아직 반도체는 안 좋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뭐죠? 반도체 투자. 예, 세액공제 같은 거. 이거 다 투자랑 연결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쪽과 관련된 유관 산업에 갖고 있다, 물렸다 하더라도 그럼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건 시대 흐름에 맞는 거예요. 투자 쪽 사이클에 있는 기업들은. 근데 지금 제일 힘든 업종은 소비재 기업들. 예, 왜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소비재 기업 중에서도 뭐 경쟁력이 있고 뭐 물론 이제 애플 같은 기업들이야 뭐 걱정하겠습니까만은 이런 소비에 큰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냉정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시장에 뭐 지수에 하루 이틀에 뭐 이렇게 등락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떤 산업이 지금 이런 시장 트렌드에 맞게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수혜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는 관찰하면서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 사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름은 좀 그렇지만 단순 테마로 볼 수는 없는 게요. 정책 수혜로 간 거예요. 결국은 이 시대적 흐름에 딱 맞게 간 겁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수익이 났던 거지. 이제 뒤늦게 막 이런 뉴스 보고 태조 이방원의 시대다. 뒤늦게 들어가신 분은 결론은 또 똑같아요. 또 물려. 또 물려서 또 고생하고. 저희도 이제 방송 그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항상 급등주들 나오면 반복된다. 그러니까 좀 안 움직일 때 가야 되는데. 네, 사놔야 되는데 조선주도요. 그렇게 좋다고 얘기해도 한참 안 갔어요. 정말 안 가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사실 뭐 기자재부터 해가지고 거기다 HSD 엔진 같은 기업은 막 유상증자 해버리니까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진절면이 나가지고 파는데 방향은 이미 가고 있었거든요. 이쪽 그 LNG 좋아진 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가가 안 움직이면 못 기다립니다. 근데 지금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제 막 뒤늦게 또 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태조 이방원이 될 기업들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런 주도주들이 뭐가 될지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뭐가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시장 뭐 힘드니까 짜증도 나시고 하시겠지만 여기서 뭐 물러서고 이럴 게 아니라 결국엔 또 이런 시장이 진정되고 또 어느 시점에서 좀 안정된 흐름이 나오면 또 다른 또 주도들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가시는 그런 좀 구간이 아닌가 지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식시장을 전망한 트렌드 요약집이 신규 발간되었습니다. 투고 시대, 투자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2022년 상반기 시장 리뷰부터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두었으니 모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하반기 주식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온 앱을 설치하신 후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다음 이벤트명을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도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투고 시대, 투자도 변화가 필요하다. 2022 하반기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태조 이방원 그동안 주도주 많이 올라서 못 샀는데 네. 오늘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 살 것이냐. 근데 또 조정 받는다 해도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 조정도 안 받아요 지금. 근데 맞아. 조정도 안 돼.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까지 소외됐던 뭐 반도체가 됐든 뭐 소부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러나 어쨌든 글로벌 지표는 안 좋단 안 좋아요. 말이에요. 예. 뭐 5% 빠졌으니까 필라델피아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면 지금 관점에서는 그 너무 오른 태조 이방원을 사는 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이런 기업들을 갖고 인내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 갈 때도.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작년에 신재생 투자가셔가지고 물리신 분들 엄청 많거든요. 작년에 태양광주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특히 하나솔루션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하나솔루션이 뭐 물적 분할한다 뭐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여기서도 상담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주가가 뭐 곤두박질 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인내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나셨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언제 또 좋아질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결국 그걸 참으신 분들의 몫이지 뒤늦게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하는 거는 결국 트레이딩 정도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접근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이게 잠깐 들어가면요 기분 좋아요. 이게 팔고 내가 판 건 또 빠지고요. 이거 역시 태조 이방원이 주도주다. 잘 샀다. 며칠 좋아요. 그러나 그러고 끝나요. 결국엔 주가는 돌고 돕니다. 그리고 이 산업재 섹터는 지금 모멘텀이 다 쏠렸잖아요. 소비재랑 달라요. 한 번에 모멘텀을 확 세게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적들을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옥석가리기가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태조 이방원 또 이런 거 많이 찾더라고요. 태조 이방원에서 안 간 거 뭐 있나.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요. 자꾸 변두리, 주변주를 변두리. 찾는 거야. 이제. 그거 큰 의미 없어요. 사실. 어차피 그게 꼭대기 주도주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무너져요. 거니까. 그럼 결국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뒤늦게 들어가 좀 수익 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물타기를 들어가요. 또 빠져요. 물타기. 그래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우리 경험했잖아요. 작년에 메타버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꼭 메타버스가 태조 이방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래 갈 수도 있는 테마니까. 그렇지만 높게 샀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작년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참자.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내가 만약에 산다면 소외주를 봐야 되겠죠. 소외주 내에서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이 뭐가 있나.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제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섹터가 저는 계속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에서 뭐 배터리도 있고, 그러니까 완성차도 좋지만 사실 그 이제 자율주행차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옛날에 이제 엔진이라든 기계식 부품이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차는 다 기계식이잖아요. 이게 그 전장이라 그러죠. 전장. 이 전동화 부품이 이제 다 바뀐단 말이야. 그런 걸 만드는 업체가 뭐가 있을까? 그 기업들이 앞으로 뭐 경제가 안 좋아지건 미국 연준이 금리가 올리건 간에 어차피 그 시대는 오거든요. 모빌리티 시대는 와요. 그렇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율주행까지 이 시대는 와요. 이게 금리 인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열심히 지금 뭐 연구 개발하고 기술력 검증 받고 있고 돈 버는 기업이라면 저는 충분히 좀 그런 기업들을 지금은 안 가겠죠. 뭐 지금 환경에서야 뭐 가기는 어렵겠지만 미리미리 좀 공부해서 준비해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쪽 섹터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 근데 사실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전장 부품 회사들이요. 대부분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이에요. 겹쳐 있어요, 좀. 근데 우리가 일단 그 자동차 전장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LG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상관없다. LG전자도 기회라고 보고요. 이렇게 좀 마음속에 둔 전장 회사들이 어디예요? 저는 이제 뭐 그
전장 회사들 중에서는 이제 카메라도 있고 거기 들어가는 PCB도 있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물어보셨지만 이제 LG전자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도 있어요. 대형주 중에 삼성전기가 이제 그쪽 사업 많이 하니까 LG 이노텍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BH BH가 원래는 그 이제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FPCB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자동차용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납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BH도 있고 그 다음에 또 FPCB 업종 중에 그 뉴프렉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배터리 보호에 들어가는 FPCB 또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FPCB를 또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또 그거 말고도 카메라 회사들 있잖아요. 뭐 파트론도 있을 거고 MC넥스도 있을 거고 세코닉스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은데 다만 이제 유의하실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이 아직은 그러니까 뭐 기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스마트폰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못 가겠죠, 당연히. 지금 뭐 중국도 안 좋고 뭐 경기 둔화되는데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의 스마트폰이 계속 안 좋을까? 지금 2년째 계속 역성장을 하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안 좋았어요. 중국이 셧다운 당하면서. 근데 중국이 부양책 쓰면 반드시 소비는 살아나요. 예,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스마트폰 쪽도 저는 뭐 너무 그동안 안 좋았지만 이 구간에서 또 너무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필요 있냐. 그러니까 좋았는데 경기 꺾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진짜 그건 안 좋게 봐야 되겠지만 계속 안 좋았거든요. 안 좋은 상태에서 굳이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전장부품주를 지금 투자하셔라 이게 아니라 종목이 되게 많아요. 제가 뭐 어느 한 종목을 좋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기업 중에서 알짜는 한번 골라내셔야 되겠죠. 뭐 그게 대형주도 상관없고요. 중소형주도 상관없는데 그런 기업들이 1년, 2년, 3년 후에 뭔가 좀 큰 퍼포먼스가 나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예전에 배터리 회사 봤던 것처럼 지금 배터리들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제2의 배터리가 될 그런 부품주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근데 이런 거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이런 이제 전장 부품 시장이 열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의견이 없으시면 저는 공부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그 전장 사업과 관련한 그 주식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기준이 뭘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는 뭐 성장성이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 추이를 가지고 봐야 될지 뭔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일단 커져야 돼요. 무조건.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되고 부품 그 만드는 제품의 시장성. 네, 시장성 당연히 커져야죠. 그래서 가장 많이 요새 얘기 나오는 게 카메라 쪽이에요, 사실은. 카메라가 자율주행 차량이 16개까지 들어가거든요. 단가도 엄청 비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카메라 시장도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이 회사가 과연 경쟁력이 있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테슬라에 납품한 이력이 있냐. 향후에 애플카 들어갈 수 있냐. 이런 건데 얼마 전에 LG노텍이 뭐 테슬라 수주단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삼성전기도 예전에 한번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실히 좀 검증된. 아니면 중소형주면은 그런 데 있어요. 제네시스 같은 데 납품한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력이 좀 있어야죠. 그러니까 뭘 앞으로 열심히 해볼게가 아니라 이미 뭔가 잘 해본 이력이 있는. 그죠. 그런 회사들은. 그리고 자동차는요,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테스트 기간이 상당히 몇 년간. 예, 이거는 이 스마트폰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좋은 점이 한 번 들어가면 되게 오래 가요, 이게. 이 레퍼런스가 한번 쌓이면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건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납품한 이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러면 더 좋아요. 경쟁자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 아까 제가 FPCB, BH랑 뉴프렉스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개가 왜 괜찮냐면, 삼성전기나 일부 경쟁사들이 있었어요. LG노텍도. 이 FPCB 사업을 원래 했거든요. 스마트폰. 이게 돈이 안 돼요. 그동안 막 적자 보니까. 그리고 삼성전기 입장에서 뭐 돈도 안 되는데 사이즈도 안 크니까 철수해버렸어요. 구조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몇 개 업체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남은 파일을 이 회사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좀 끝난 산업. 네. 기판도 마찬가지죠. 기판 산업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자동차와 연결된 부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런 조건들, 그러니까 그 부품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레퍼런스가 좀 있는지 그거랑 구조조정이 끝나면 더 좋고요.
예, 업체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회사만 하면 더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 조건들에 의하면은 좀 몇 개로 좀 압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염사님 그 개인 방송에서 알박기 하는 종목들을 얘기하셨다고 뭐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뭐예요? 뭔 알박기를 해요? 그 뭐 중소형주에 대해서 미리 사두고 계속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유하자? 저는 추천을 안 해요. 그래요? 저는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대부분 착각하시는 게 거기 방송에서 제가 그 개인 채널을 이번에 오픈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 추천주가 아니에요. 추천주라고 제발 착각하지 마시고 저는 규정상 추천도 불가능하고 제가 그 증권사 보고서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이런 보고서 괜찮다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분명히 그렇게 의견을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종목 얘기 같은 거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뭐 삼성전기, LG노텍, LG전자, 뭐 BH 이런 기업들을 얘기했다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류의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방송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근데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알박기 한 게 아니다. 그 다른 방송에서 한 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저는 뭐 방송 제가 출연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까 처음에 그 NG가 좀 나가지고 방송 시작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동안 시장 좋을 때는 그 휴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방송일이 연기가 되고 뭐 쉬고 이래가지고 피하다가 좋을 때는 피하다가 급락하니까 날짜가 딱 제가 뭐 어떻게 잡혀가지고 할 수 없죠 뭐 사실은 그건 제가 하늘의 뜻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도 참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뭐 우리 염이사님뿐만이 아니라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종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결과보다는 왜 그 종목을 좋게 생각하는지 왜 안 좋게 생각하는지 그 근거 논리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게 동의가 되는지 팩트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보실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유튜브 나와서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린 거거든요. 그 기업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도 뭐 올해 사실 뭐 저도 방송 나와서 조선주나 LNG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어쨌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지만 반대로 급락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다른 업종들은 급락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모빌리티 전장 부품도 만약에 6개월 후에는 폭락할 수도 있어요, 더. 그리고 1, 2년 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알 수가 없어요. 그 LG화학이든 뭐 아니면 뭐 SK이노베이션의 그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과거 몇 년의 흐름이 폭락과 급등이 연속이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거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이 산업이 그러니까 아까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이 최소 3년에서 5년은 성장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 전제가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그 폭락을 해도 올라갔던 이유는 산업이 성장을 해버렸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그런 기업들의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그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저야 방송에서 이제 이런 얘기밖에 못 해주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기업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계속 관찰을 해야죠. 실적 보고 잘 나왔나? 근데 염승환 이사가 좋다고 했으니까 안 좋게 나왔어도 그냥 들고 가 이게 아니라 제가 뭐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판단하고 봤는데 안 좋아요. 그럼 손절하는 거고 이별해야죠. 근데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데이터라든가 그리고 본인이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흐름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사야죠, 사실은. 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냥 그거 하나만 듣고 이거 해서 나는 그냥 쭉 들고 가야지. 이거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꼭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